최근 원화는 빠르게 약세를 보였고 정부와 외환당국은 시장에 여러 차례 개입해 환율을 눌러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환율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정책 개입 후에도 다시 상승하는 흐름은 시장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개입은 오래 못 간다, 방어 여력이 무한하지 않다,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 즉 시장이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때부터 환율은 단순한 수급이 아니라 심리전이 됩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 기업들의 달러 결제 수요, 글로벌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맞습니다.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시장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 정도로 안 흔들리는데 한국 원화가 왜 더 취약해 보이냐? 이 질문에 정부가 납득 가능한 이야기를 제시 못하면 시장은 결국 스스로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은 뭐냐? 한국은 구조적으로 취약한데 당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생기는 순간 환율의 변동폭은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폭등의 첫 번째 원인은 한미 간의 금리 격차입니다. 돈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금리와 기대 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미국 금리가 높고 그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몰립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금리가 5%, 비기축통화국인 한국 금리가 3%라면 돈은 당연히 원화보다 안전하고 금리도 더 높은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미국 금리가 더 높다가 아니라 한국의 처한 조건이 더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소비 쿠폰 같은 걸로 돈을 뿌렸지만 폐업한 자영업자 수만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경기는 둔화 우려가 있고 부동산과 가계부채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더 흔들릴 수 있고 그렇다고 내리면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면서 원화 가치 추가 하락으로 환율이 폭등해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책 선택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시장은 원화에 더 엄격해집니다.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요. 두 번째 원인은 유동성과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장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은 돈을 많이 풀어왔다. 그 결과가 뭐냐? 성장은 충분했냐? 아니면 자산 가격만 올랐냐? 이제 그 비용을 환율이 치르는 것 아니냐? 통화량이 늘면 바로 환율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화량 확대가 장기간 누적되면 시장 참가자들은 그 나라 통화 가치를 바라볼 때 더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은 돈을 찍어내도 달러라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됩니다. 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돈을 풀면 수요 없는 공급만 늘어나며 정말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특히 환율은 미래 기대를 선반영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앞으로 부담이 터질 수 있다라는 불안이 생기면 환율은 먼저 반응합니다. 결국 환율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화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다.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개입의 방식과 메시지입니다. 개입이 시장에 이렇게 읽히면 효과가 있습니다. 질서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입, 과도한 쏠림을 완화하는 조치. 하지만 개입이 이렇게 읽히는 순간 시장은 오히려 달려듭니다. 당국이 조급하다. 어딘가 약점이 있다. 외환시장은 잔인합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그 약점을 시험하는 움직임이 생기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외환 보유고가 핵심이 됩니다.